안녕하세요. 평생을 읽고 쓰는 글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쓸 것인지 생각하는 말과 글입니다. 오늘은 이중인격자네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 대표적인 그 이중인격자이죠. 사람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지만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끊임없이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중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일기를 쓸 때는 자, 주제를 강조해야 되겠죠.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번 육하원칙, 2번 강조하기, 3번 흉내내는 말, 4번 대화글, 5번 느낌 생각 쓰기를 이용해 가지고 주제 부분의 분량을 왕창 늘려야 되겠죠. 자, 오늘은 느낌 생각 쓰기 실전 연습 두 번째입니다. 주제가 일상생활의 다중인격이네요. 제목 동생의 실체. 동생이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처음 동생은 다중인격자다. 그 자체다. 가운데 논리는 동생과 싸움했고 나만 엄마에게 혼났어요. 자, 오늘 느낌 생각 이것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 동생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야 된다. 동생의 실체. 이제 내 동생은 3학년이다. 하지만 동생은 다중인격 그 자체다. 동생이 5살 때였다. 과거 이야기네요.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갔어요. 나와 동생이 어떤 문제로 내 방에서 싸우고 있었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주먹을 쥐고 죽일 것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들어오자 불쌍한 눈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나에게 맞은 척을 하는 것이다. 야, 5살짜리가 순간 너무 깜짝 놀랐다.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나. 동생이 이런 불쌍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당연히 나만 혼냈다. 내가 혼나고 있을 때 동생은 날 보며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와, 다중인격이네요. 진짜. 마치 지킬과 하이드의 모습을 똑 닮은 동생이었다. 엄마는 내가 동생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 하지만 너무 억울했던 나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동생의 다중인격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이 짓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아,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지요. 누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 5살 때 이야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네요. 아주 그 기법 자체가 대단히 그 수준이 높아요.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왔을 때였다. 나는 시험을 망치고 왔다. 동생은 내게 공부를 완전히 못한다고 놀렸다. 이거보다는 나를 놀렸다. 어떻게? 그 밑에. 야, 너 시험 완전 못 봤네. 공부도 못하는 게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거든. 킥킥. 참 가소롭죠. 6학년한테 아주 어린 동생이 자기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유치한 싸움이에요. 유치한 싸움. 야, 받아쓰기랑 학교 시험이랑 같냐? 나도 받아쓰기 맨날 100점 받았거든. 어쩔 지금이 중요하지. 와, 지금 그냥 막 긁어요, 긁어. 너무 났던 나는 뭐 이것보다는 짜증 나서 동생을 한 대 쳤다. 동생도 나를 한 대 쳤다.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거죠. 이때는 뭐 형제고 뭐고 없어요. 서로 열을 받으며 싸우게 되었다. 동생과 나는 상처가 이거 틀렸네. 두 개씩 낳다. 끊으세요. 문장 짧게 쓰는 게 좋습니다. 엄마는 바로 달려왔다. 자, 요거 넣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나만 혼냈다. 누가 봐도 시비는 동생이 털었고, 끊고, 털었다. 내가 짜증날 법도 한데,
엄마는 항상 나만 혼낸다. 아, 억울하죠. 이러면은. 그래서 자, 너무 표가 나게 차별을 하니 이거 좀 끼워 넣고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날 고아원에서 데리고 온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자, 난 빼고 너무 서운하고 억울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나만 혼냈다. 항상 싸운 이유도 들어보지 않은 채 누나가 양보하고 이해해야 한다면서 어른 입장에서는 누나지만은 똑같은 아이거든요. 근데 이거 누나 너 누나니까 이해해. 이거는 아이한테는 좀 무리한 요구죠, 이게. 난 더 이상 동생의 이런 다중인격을 봐줄 수도 없고 역겹다. 짜증이 나고 화도 난다. 뛰어야 되는데. 모두 동생이 착하고 얌전하다며 칭찬을 하지만 너무 웃긴다. 모른다 이거죠. 나에게는 누나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않는 동생도 아닌 것 같아. 동생의 다중인격이 계속된다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꼭 동생의 실체가 밝혀졌으면 좋겠다. 동생이 자신의 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집안에서는 악당이 되고 밖에서는 천사가 된다. 하지만 이런 동생이 다중인격체로 살면 너무 힘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 동생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또 동생에게 다중인격체란 얼마나 힘든지 알려주어야겠다. 만약 동생이 다중인격체로 살게 되지 않으면 악마나 천사 중 하나가 되겠지만 이것이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다 생각이니까 굳이 생각한다. 이거 넣을 필요 없죠. 아주 동생 때문에 힘든 어떤 6학년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고친 거 볼게요. 동생의 실체. 이제 내 동생은 3학년이다. 하지만 동생은 다중인격 그 자체다. 동생이 5살 때였다. 나와 동생이 과자를 서로 먹으려고 내 방에서 싸우고 있었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주먹을 쥐고 죽일 것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들어오자 불쌍한 눈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나에게 맞은 척을 하는 것이다. 순간 너무 깜짝 놀랐다. 자, 중간중간에 자기 생각을 쓰고 있죠.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나. 동생이 이런 불쌍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당연히 나만 혼냈다. 그렇죠. 동생이 불쌍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또 맞았구나 누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혼나고 있을 때 동생은 날 보며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마치 지킬과 하이드의 모습을 똑 닮은 동생이었다. 자, 이렇게 파란색 표시한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쓰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글이 자기가 의도하는 쪽으로 끌려옵니다. 엄마는 나에게 동생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동생의 다중인격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이 짓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왔을 때였다. 자, 현재로 돌아와서요. 지금 요 노란색 부분, 요 색칠한 것이 동생의 다중인격 주제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는 시험을 망치고 왔다. 동생은 나를 놀렸다. 야, 너 시험 완전 못 봤네. 공부도 못하는 게. 나는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거든. 야, 받아쓰기랑 학교 시험이랑 같냐? 나도 받아쓰기 맨날 100점 맞았거든. 어쩔? 지금이 중요하지. 너무 짜증나죠. 짜증이 나서 자, 생각 썼죠. 짝! 하고 등짝을 한 대 쳤다. 동생도 나의 등짝을 한 대 쳤다. 서로 열을 받으며 싸우게 되었다. 동생과 나는 다리와 얼굴에 상처가 2-3개씩 났다. 소리를 들은 엄마는 바로 달려왔다. 현지, 너 그만해. 그만 안 해? 이번에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나만 혼냈다. 누가 봐도 시비는 동생이 먼저 털었다. 내가 짜증날 법도 한데 엄마는 항상 나만 혼낸다. 그래서 난 항상 혼자 울었다. 울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저 엄마는 진짜 진짜 엄마야? 진짜 엄마가 어떻게 나만 혼내? 훌쩍훌쩍. 너무나 표가 나게 차별을 하니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날 고아원에서 데리고 온 줄 알았다. 그 정도로 너무 서운하고 억울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나만 혼냈다. 항상 싸운 이유도 들어보지 않은 채 누나가
양보하고 이해해야 한다면서. 말줄임표 있죠? 이 말줄임표는요, 그 지문에서는, 바탕글에서는 가운데 점 3개, 대화글에서는 6개입니다. 더 이상 동생의 이런 다중인격을 봐줄 수도 없고 역겹다. 짜증이 나고 화도 난다. 모두 동생이 착하고 얌전하다며 칭찬을 하지만 너무 웃긴다. 나에게는 누나라고 부르지도 않는 동생, 동생도 아닌 것 같다. 동생의 다중인격이 계속된다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꼭 동생의 실체가 밝혀졌으면 좋겠다. 동생이 자신의 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집안에서는 악당이 되고 밖에서는 천사가 된다. 하지만 이런 동생이 다중인격체로 살면 너무 힘들 것이다. 다중인격으로 살면 언젠가 그 실체가 드러나며 후회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다중인격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지 않다. 이를 고치기 위해 동생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또 동생에게 다중인격체란 얼마나 힘든지 알려주어야겠다. 만약 동생이 다중인격체로 살게 되지 않으면 악마나 천사 중 하나가 되겠지만, 악마나 천사 중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천사가 되는 거죠. 천사가. 천사가 되겠지만 이것이 자신의 본 모습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요 끝에가 좀 고쳐야 되겠네요. 여기 말이 좀 덜 고쳤네요. 자, 다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노란색은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 동생의 이중인격. 그다음에 요 마지막 빨간색은 뭐냐 하면은요. 글을 쓸 때 사건을 쓰고 사이사이에 자기 생각을 툭툭 던져주는 거죠.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이건 생각의 덩어리인데요. 이 글 전체를 이런 경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 생각과 밑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파란색의 생각 표시는 생각하는 글은 중간중간에 툭툭 던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생각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보겠습니다. 아니 글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보겠습니다. 자, 고치기 전과 고친 뒤는요, 별 차이는 없어요. 좀 틀린 말들이 좀 있고 맞춤법 안 맞는 게 있는데 그거 좀 고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동생의 이중인격이 잘 드러나 있고 중간중간에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잘 쓴 글입니다. 재미있죠? 자, 평가 보겠습니다. 평가. 동생의 다중인격을 고발한 글입니다. 이런 종류의 글은 사람과 사람의 갈등을 다룸으로 느낌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너무 짜증이 나서 짝 하고 등짝을 한 대 쳤다. 동생도 나의 등짝을 한 대 쳤다. 서로 열을 받으며 싸우게 되었다. 동생과 나는 다리와 얼굴에 상처가 2, 3개씩 났다. 자, 동생의 다중인격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소리를 들은 엄마는 바로 달려왔다. 현지, 너 그만 안 해? 이번에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나만 혼냈다. 누가 봐도 시비는 동생이 먼저 털었다. 자, 생각 나왔네요. 이렇게 사건 쓰고 내가 짜증날 법도 한데 엄마는 항상 나만 혼낸다. 그래서 항상 나는 혼자 울었다. 울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저 엄마는 내 진짜 엄마야? 진짜 엄마가 어떻게 나만 혼내? 너무나 표가 나게 차별을 하니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날 고아원에서 데리고 온 줄 알았다. 그 정도로 너무 서운하고 억울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나만 혼냈다. 항상 싸운 이유도 들어보지 않은 채 누나가 양보하고 이해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동생의 이런 다중인격을 봐줄 수도 없고 역겹다. 짜증이 나고 화도 난다. 모두 동생이 착하고 얌전하다며 칭찬을 하지만 너무 웃긴다. 나에게는 누나라고 부르지도 않는 동생도 아닌 것 같다. 동생의 다중인격이 계속된다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꼭 동생의 실체가 밝혀졌으면 좋겠다. 요 정도만 맞춰도 좋겠어요. 뭐 더 이상 비슷한 이야기니까. 자, 동생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생각 쓰기 방식을 활용해서 하소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어 똥으로 나오죠.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 거죠.
또 들어갔던 숨이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 스트레스도 받으면 뭔가로 나가야 돼요. 자,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도 어떤 방식으로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글쓴이는 동생의 연기에 속이 뒤집어지죠. 게다가 엄마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마음의 상처는 깊어가죠.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한국말로 화병이 되는 거죠. 화병. 자, 수다라는 것이 이럴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다는 건설적인 치료 방법의 하나입니다. 어머니들 수다 막 떠시죠. 힘들죠. 뭐 아이들 말 안 듣고 남편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니까 모여서 수다 떨면은 그 병이 치료가 되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속을 털어놓을 수 없다면 글로써 내 마음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권해보세요. 글은 누구의 마음도 다 받아준답니다. 자, 오늘은 일기 중에서 주제 쓰기 중에서도 느낌과 글 사이사이의 느낌과 생각 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